주도주들의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 변곡점이 열렸기 때문이다. 충분히 수익성을 낸다라는 계산이 끝났고 신생 방산 기업들이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들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 착공이 되는 프로젝트들이 생길 거고요. 이 원전이 26년에 계약이 되기 시작해서 마진이 우리 상상 이상일 것이다. 그렇다면 한전은 어떨까요? 한전은 또 하나의 업사이드가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메리츠증권 문경원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2026년 유틸리티 건설 산업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그 중에서도 투자분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은 원전을 중심으로 아마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원전 산업은 두산 에너빌리티만 투자를 하면 됐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이 4배 넘게 주가 상승을 하면서 눈부신 성과를 보여줬었고요. 마치 야구로 따지면 선발 투수가 1회부터 9회까지 완봉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2026년에도 원전 산업의 성장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지만 저는 2026년에는 불펜 투수들, 중소형주들한테까지 그러한 수혜가 확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혜의 정도가 더 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원전을 정말 많이 짓는다, 이런 이야기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을 4배 늘리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자금 조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얻은 돈을 통해서 웨스팅하우스와 뉴스케일과 같은 미국 원전 기업들에게 각각 800억 달러 그리고 250억 달러 규모의 금융 지원을 약속을 한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프로젝트들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몇 기가와트의 목표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대형 원전 쪽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원전이라고 해서 2026년에 착공이 되는 프로젝트들이 생길 거고요. 이 프로젝트 이외에도 저는 한두 개 정도 프로젝트는 착공에 더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SMR도 마찬가지죠. 미국 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테네시밸리에서 6기가와트의 SMR을 설치하기로 했고요. 이에 따라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2026년 1분기 중에 SMR 전용 공장을 착공을 해서 SMR 제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빌 게이츠가 운영하는 것으로 유명한 테라파워 역시 와이오밍 프로젝트를 내년 1분기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투자 아이디어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전에 원전이 목표치일 때, 그리고 계획에 그칠 때는 당연히 수혜를 받아야 하는 종목들, 두산 에너빌리티나 현대건설과 같은 주기기, EPC 회사 중심으로 이야기가 오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제작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부품주 중심으로 이야기가 더 확산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주기기 계약과 보조기기 계약 간의 시차가 1에서 2년 정도 된다는 사실을 주지를 해주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이번 자료에서 원전 기자재가 어떤 부품이 몇억 원 정도 대략적으로 들어가는지, 그리고 여기에 생산을 담당하는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봤고요. 우진, BHI, 태웅, 우리기술까지 4개의 회사에 대해서 기업 탐방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가장 저는 좋아 보였던 회사는 우진입니다. 우진은 계측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계측기라는 게 방사능과 열에 노출이 되면서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2년에서 5년 주기로 교체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회사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올해 150억 원 내외 영업이익 및 순이익이 예상이 되는데 2028년까지 꾸준히 이익 성장이 가능하다, 이익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력적인 회사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SMR 시대의 핵심 밸류체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원전에 들어가는 계측기 개수보다 SMR에 들어가는 계측기 개수가 더 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대형 원전 APR 1400 노형에는 약 60개의 ICI 계측기가 탑재가 됩니다. 1400MW일 때 60개가 탑재되는 셈인데, SMR에서는 77MW짜리 모듈에 12개가 들어가거든요. 메가와트당 탑재량이 훨씬 더 늘어나는 셈이죠. 이 우진은
신규 원전을 납품할 때 두산 에너빌리티랑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가 창원 공장에서 SMR 제작을 준비 중이니만큼 여기에서 같이 좀 납품을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2026년에 결정이 된다면 멀티플 측면에서 큰 확장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HI 역시 2025년에는 가스 쪽에서 수주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2026년부터는 원전이나 SMR 쪽 수주 이야기도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과거 도시바와 협력을 해서 미국 보글 345기 등 미국 대형 원전에 납품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2026년에는 부각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태움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풍력 매출이 비중이 높습니다. 원전 매출 비중은 아직 작은 편인데 하지만 2026년 중에는 폴텍, BWX 테크놀로지, GE 히타치, 테라파워 등 SMR 회사들이랑 직접적으로 좀 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매출 비중은 작지만 이런 뉴스들이 나온다면 성장성이 좀 멀티플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기술은 현재로서는 아직 그 글로벌 SMR 회사들이랑 컨택은 없지만 우리나라 ISMR 기술이 개발이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떨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당연히 원전과 SMR 프로젝트가 구체화가 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이런 그 수주 전망치는 이미 반영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2035년까지 현금 흐름을 전망을 해서 여기에 근거해서 DCF 모델을 통해서 지금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 원전과 SMR이 수주가 나와서 이게 구체화가 되면 점진적으로 주가가 우상향이 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또 아주 새로운 내용은 아닐 겁니다.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음에 주가가 2배, 3배 올라가기 위해선 어떤 그림이 필요할까요? 이익 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글로벌 원전 제작 능력을 갖춘 회사들 리스트를 보면 6군데, 7군데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에너빌리티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같이 들어요. 이런 시장에서 에너빌리티가 충분히 바게닝 파워를 가져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같이 들고 있습니다. 이 원전이 26년에 계약이 되기 시작해서 매출액 반영이 27년, 28년에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할 텐데 여기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마진이 우리 상상 이상일 것이다 이런 생각도 같이 듭니다. 과거에 변압기나 아니면 조선 업체에서 관찰을 했었던 그 마진 개선 사이클을 원전 산업에서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27년, 28년까지 나아가면서 점진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이지 26년 1분기, 2분기에 급격하게 나타날 수 있는 점은 아니다. 그래서 중소형주까지 같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전은 어떨까요? 한전은 밸류에이션 업사이드가 아주 풍부한 회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2배 넘게 주가가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높은 ROE를 감안하면 현재 수준의 주가는 충분히 설명 가능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만약에 원전 신사업 가치를 반영을 해준다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볼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소위 만우가라는 이름으로 대표가 되는 한미 원전 협력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인데 2026년 중에 이런 이야기가 구체화가 된다면 밸류에이션 업사이드가 아주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또 하나의 업사이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요금 인상인데요. 시기에 문제는 있겠지만 앞으로 1, 2년 안에 요금 인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첨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인데요. 제가 최근에 뉴스 플로우를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아마존이나 아니면 오픈 AI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은 한국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전이 데이터 센터에 인허가를 못 내주겠다라는 이야기도 또 동시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러니한 뉴스 플로우를 보면서 결국에는 전력망 투자를 전담을 하는 한전의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되고 재무 구조를 통해서 전력망 투자를 많이 하고 전력망이 반도체 공장에도 연결이 되고 데이터 센터에도 연결이 되고 해상풍력 발전소에도 연결이 되어야만
우리나라 첨단 산업의 미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부도 이러한 상황에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12월에 인상을 하거나 아니면 26년 말 정도에 인상을 한다든지 이게 또 하나의 업사이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전 내용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저는 가스 밸류체인, 그 중에서도 연료전지 밸류체인에도 주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초대형 가스터빈 중심이었던 가스터빈 시장이 점차 중수형 중심으로 그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점은 그 과정에서 저는 두산퓨얼셀을 주목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두산퓨얼셀은 원래는 국내에서만 영업을 하다가 최근에 미국 데이터 센터 고객사들로부터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현재 투자분들은 반신반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가 있을 것이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연료전지에 대한 수요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대표 업체인 블룸에너지 이외에 두산퓨얼셀로도 그런 수혜가 옮겨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 미국 데이터 센터 수주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서 두산퓨얼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건설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차례인데요. 건설 산업에서는 사실 많은 분들께서 서울의 미쳐버린 집값을 주목을 하고 계시지만 여기에 가려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광역시가 아니라 기타 지방 지역에서도 10월 이후에는 집값이 반등 추세예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하락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가 플러스 전환한 거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러한 추세가 2026년에도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동성을 많이 푼다, 정부에서. 이런 부분이 있겠고요. 두 번째가 바로 공급 축소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분양 시장에 찬바람이 분 지가 한 3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공급 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고 2026년에는 특히 지방 지역에서 공급 물량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돈은 풀리다 보니까 실거래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분양가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하락과 공사비 안정화의 영향인데요. 그동안 지방에서는 새 집이 헌집보다 30-40% 정도 더 비싼 그런 상황이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분양시장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추세가 반전이 되고 있는 거고요. 2026년에 실거래가보다 분양가가 더 싸지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 지방 건설 경기도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원전 사업하는 현대건설 정도만 2025년에 주가 수익률이 좋았었는데 2026년에 다른 그런 중소형 건설사 중심으로 수익률 개선이 보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틸리티 건설 산업의 2026년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못한 이야기는 다음 보고서,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